사건 생기면 무조건 중재하려 드는 혈액형?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싸움이 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 있으시죠?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내가 해결해 줄게 라며 등장하는 사람 말이에요. 사실 이런 중재자들을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남의 일에 나서서 고생을 자청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런 중재자 기질이 혈액형별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치 각각 다른 종류의 평화유지군처럼 저마다의 스타일과 동기를 가지고 갈등 해결에 나서는 거죠. 오늘은 이런 혈액형별 중재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재는 분명 좋은 일이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걸 떠안을 필요는 없거든요. 첫째, A형 여러분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A형 분들은 정말 타고난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파티에서 음악이 뚝 끊겼을 때 누군가 재빨리 다른 음악을 틀어주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A형이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보다 조화에 대한 강한 욕구 때문이에요. 집에서 가족들이 다투고 있으면,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면 A형은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요. 마치 못소리나 칠판에 손톱 긁는 소리를 들을 때의 그런 불편함이랄까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며 중재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A형의 중재 스타일은 굉장히 세심하고 배려 깊어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려고 하고, 이 마음도 이해가 가고 이 말도 맞는 것 같아라며 모든 사람의 감정을 다 챙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A형이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너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니 정작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거든요. 마치 여러 개의 접시를 동시에 돌리는 고개사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맞추려다가 정작 자신은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O형분들은 정말 천생 리더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 마치 선생님이나 반장이 된 것처럼 자, 이제 그만하고 내 말 들어봐라며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O형의 중재는 A형과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보여줘요. 감정적인 달래기보다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싸우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말이죠. O형이 중재자로 나서는 근본적인 이유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마치 큰형이나 큰언니가 동생들 싸움을 말리는 것처럼 누군가는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O형의 중재는 보통 효과적입니다. 단호하면서도 공정하려고 노력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해요. 하지만 O형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너무 리더 역할에 익숙해지다 보니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거든요.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어요. 셋째, AB형 분들은 정말 독특한 중재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마치 법정의 판사처럼 양쪽의 주장을 차분히 분석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요. A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화가 날 수 있고 B의 입장에서는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탁월합니다. AB형의 가장 큰 장점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한다는 점이에요. 마치 저울처럼 양쪽의 무게를 재어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AB형이 중재한 결과는 보통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현실적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AB형의 중재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때문에 때로는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상처를 충분히 달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왜인지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마치 완벽한 처방전을 받았는데 따뜻한 위로의 말은 듣지 못한 것 같은 아쉬운 말이에요. 넷째, 이제 B형분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B형은 앞의 세 혈액형과는 정말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저기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네 하고 관찰은 하지만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관객처럼 상황을 지켜보기는 하지만 무대에 올라가지는 않는 거죠. 이게 B형이 냉정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에요. B형은 다른 혈액형들보다 개인의 영역에 대한 존중이 강한 편이거든요. 저 사람들 문제는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또한 B형은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나까지 거기에 끼어들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B형의 단점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거리두기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이 중재자로 나서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B형처럼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중재자로 나서는 게 항상 좋은 일일까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분명히 중재자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이에요.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며 모든 사람이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정말 소중한 능력이죠.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중재자 피로증후군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면 정작 자신의 문제를 돌볼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마치 소방관이 다른 집 불은 계속 꺼주는데 정작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과 같죠. 두 번째는 의존성 문제입니다. 누군가 항상 중재해 주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할 수 있어요. 마치 항상 숙제를 대신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해요. 세 번째는 감정적 소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인 무게를 계속 떠안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바닥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중재자로 나서고 언제 물러서야 할까요? 먼저 중재가 필요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갈등이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으로 변할 위험이 있을 때, 당사자들끼리는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그리고 제3자의 객관적 시각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자의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갈등이 성장과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중재자 자신이 감정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라면 굳이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건강한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선택적 중재입니다. 모든 갈등에 다 개입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필요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경계 설정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라는 선을 명확히 그어두는 거예요. 무한정 다른 사람의 문제를 떠안을 수는 없거든요. 세 번째는 자기 돌봄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우선 자신이 건강해야 해요. 마치 비행기에서 비상시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라고 하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중재자든 아니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갈등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건설적으로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도 있거든요. 중재자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평화를 만들려는 마음과 노력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의 평화를 혼자서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도 진정한 사랑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재를 잘 안 하는 B형분들도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중재자가 될 필요는 없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돕고 내가 쉬어야 할 때는 당당히 쉬는 것. 그것이 건강한 중재자,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요.